오늘은 2026년 8월 8일 토요일입니다. 어젯밤 미국에서 예상과 크게 다른 고용 숫자가 나왔습니다. 7월 비농업 고용은 2만 3천 명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실업률은 오히려 4.2%에서 4.1%로 내려갔습니다. 고용은 줄었는데 실업률도 내려갔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먼저 시장 예상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로이터스 조사에서 시장은 약 8만 명 증가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결과는 2만 3천 명 감소였습니다. 예상과 실제의 차이는 약 10만 3천 명입니다. 또 직전 12달의 월평균 고용 진단은 3만 4천 명이었습니다. 이번 숫자는 단순히 증가폭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고용 자체가 감소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번 발표에서 7월 숫자만큼 중요한 것이 과거 수치의 수정입니다. 5월 고용은 기존 12만 9천 명 증가에서 6만 3천 명 증가로 낮아졌습니다. 2월도 5만 7천 명에서 2만 명 증가로 낮아졌습니다. 두 달을 합치면 기존 발표보다 10만 3천 명이 하향 수정됐습니다. 즉 7월 한 달만 약했던 것이 아니라 이전에 발표된 고용 강도도 낮아졌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비농업 고용은 줄었는데 왜 실업률은 내려갔을까요? 먼저 두 숫자가 같은 조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비농업 고용은 기업과 정부 사업체를 조사하는 사업체 조사에서 나옵니다. 반면 실업률은 가구 조사를 통해 개인의 취업과 실업 상태를 측정합니다. 조사 대상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한 달 동안 두 숫자의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가구 조사의 안쪽 숫자를 보면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7월 노동력은 전달보다 26만 4천 명 감소했습니다. 취업자도 8만 7천 명 줄었지만 실업자는 17만 8천 명 감소했습니다. 노동시장 밖에 있는 사람은 38만 1천 명 늘었습니다. 참가율은 61.4%, 고용률은 58.9%였습니다. 따라서 실업률이 4.1%로 내려갔다는 숫자 하나만 보고 노동시장이 다시 강해졌다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금융시장의 반응은 또 달랐습니다. 고용이 약했지만 나스닥은 1.30%, S&P 500은 0.62% 상승했습니다. 반면 미국 2년물과 10년물 국채금리는 내려갔고 달러 인덱스도 0.44% 하락했습니다. 시장은 약한 고용을 연준이 추가로 금리를 올릴 필요성을 낮추는 신호로 먼저 반영했습니다. 로이터스가 인용한 시장 가격에서는 9월 금리 인상 확률도 약 44%로 낮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약한 고용은 주식시장에 무조건 좋은 뉴스일까요?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금리 측면에서는 추가 인상 기대와 국채금리가 내려가면 성장주의 금리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측면에서는 고용 감소와 과거 수치 하향 수정이 소비와 경기 둔화 위험을 보여줍니다. 현재 연준의 기준금리 범위는 3.50%에서 3.75%입니다. 7월 회의에서는 금리를 동결했지만 3명의 위원은 0.25%포인트 인상을 선호했습니다. 인플레이션도 여전히 2% 목표보다 높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 시장은 금리 부담 완화를 먼저 반영했지만 고용 약화가 계속되면 경기 둔화 우려의 비중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럼 월요일 한국 시장에서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첫째, 미국 2년물과 10년물 금리의 하락 반응이 유지되는지 봅니다. 둘째, 달러 약세가 이어지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미국 기술주 관세가 한국의 외국인 수급과 반도체 종가로 연결되는지 봅니다. 미국 고용이 약했다고 한국 증시 상승을 미리 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용 숫자 자체보다 그 숫자에 반응한 금리와 달러가 실제 한국장 수급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매출보다 확인하는 시장 분석이 유용했다면 도덕으로 함께 해주세요.